선조는 광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뭐라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광해는 싫었다. 전란 중에 하나부터 열까지 자신과 비교되는 뛰어난 능력을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선조는 그랬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무조건 싫어했다. 이순신도 그래서 싫었던 것이 아닐까.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다. 임해군이 저토록 막장 태클을 달리고 있으니 장자라는 이유만으로 세자로 삼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컸다. 결국 아쉬운 대로 세자는 광해군이 되었다. 다른 막장 왕자와는 달리 훌륭한 인품에 주어진 임무도 모두 훌륭히 해내었다. 무엇 하나 나무랄 것이 없었다. 적자가 아니란 것만 빼고는. 하여 누구나 다음 임금은 광해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전하 경하드리옵니다. 왕자님이시옵니다. 1606년 광해의 새어머니 임목왕후는 선조의 유일한 적자 영창대군을 낳았다. 조선의 대변력을 예고하는 엄청난 일이었다. 선조는 조선 최초의 반개 출신 국왕이다. 13대 국왕 명종의 유일한 아들 순회세자가 요절하면서 다음 왕위를 이을 직계 후사가 없었다. 하니 반개에서라도 후사를 찾아야 했다. 결국 덕훈군의 셋째 아들 하성군이 선택되었고 그는 명종의 양자로 들어가 왕위를 이었다. 그가 바로 선조였다. 순회세자가 죽지 않았다면 언감생신 꿈도 못 꿀 자리였다. 그래서 그런지 선조는 반개 콤플렉스가 있었다. 그의 콤플렉스가 이뿐이겠느냐마는 하여튼 그랬다. 그래서 선조는 자신의 후사만큼은 꼭 적자로 왕위를 잇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처럼 되지 못했다. 선조의 정비인 의인왕후가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이다. 밤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었다. 할 수 없이 후군 공빈 김씨로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임해군과 광해군이다. 임해군이야 앞서 서술한 대로 완전 개망난이라 그에게 왕위를 넘겼다가는 몇 년 안에 나라를 말아먹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였다. 때문에 다음 왕은 광해군이 되어야 한다고 모두가 생각하였다. 선조는 그것이 싫었다. 안 그래도 반개 컴플렉스가 있는데 자신의 후사도 적자가 아닌 광해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끔찍이도 싫었다. 게다가 광해군은 전란 중에 하나부터 열까지 자신과는 비교되게 자라였다. 그가 임해군까지는 아니더라도 적당히 무능력하고 사고도 좀 치면서 욕을 얻어먹었더라면 그렇게까지는 싫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광해는 성군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 선조는 광해군과 관련된 모든 것이 싫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대안이 없는 것을. 선조는 울며 겨자 먹기로 광해군을 세자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전쟁 직후 정비 의인왕후가 죽었다. 선조는 재혼 의사를 강력히 피력했고 조정은 급하게 중전을 뽑았는데 그녀가 바로 임목왕후다. 선조 나이 51세에 중전 나이가 19세였다. 그때 광해군 나이가 28살이었으니 9살이나 어린 새어머니였다. 그리고 그녀는 얼마 후 적자 영창대군을 낳았다. 선조는 뛸 듯이 기뻤다. 드디어 적자로 하여 왕위를 잇게 할 구도가 맞추어진 것이다. 문제는 영창대군의 나이다. 이미 광해군이 세자가 되어 왕위를 약속받았는데 이제 와서 영창대군으로 바꾼다면 과거 이성계가 이방원을 포함한 형들을 무시하고 막내 방석에게 왕위를 잇겠다고 선포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형제간에는 피바람이 불었었다. 역사를 되짚어본다면 마음은 영창대군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도 선조는 생각했다. 자신의 나이 50대로 영창대군이 장성할 때까지는 버텨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게다가 명나라도 광해군을 세자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관례상 조선은 세자를 누구누구로 하겠다고 하면 명나라는 웬만하면 승인하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광해만큼은 세자가 되는 것을 결사반대하였다. 전란 중에는 광해에 대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으면서 명나라는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했다. 그때쯤 명나라 황제도 선조처럼 적통을 얻지 못했다. 이에 만력제도 후군과 열심히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문제는 셋째 아들을 후계자로 삼으려 한 것이다. 신하들은 장자상속의 원칙을 들먹이며 격렬 반대했었고 황제는 후계 문제를 결정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조선이 장자가 아닌 광해를 세자로 삼으려 하고 명나라가 인정한다면 자신들의 장자승계 논리가 맞지 않게 된다.
그래서 광해군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그가 왕위를 잇는 것만은 반대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본다면 영창대군으로 보위를 잇게 하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고 선조는 생각했다. 이때의 조정은 북인이 권력을 잡고 있었다. 북인은 다시 유연경이 이끄는 소북과 정인홍이 이끄는 대북으로 분류되었었는데 소북의 리더 유연경은 눈치가 백단인 사람이었다. 선조의 마음을 귀신같이 읽어내고 모든 것들을 말 꺼내기 전에 알아서 행하니 왕의 사랑을 받는 것은 정한 이치였다. 이에 이조 판서를 맡더니 2년 만에 영의정에 오르는 등 고속 승진을 하였다. 과거 왕의 눈에 들어 고속 승진을 한 이들이 누구였더라? 조광조, 김알로다. 과연 유연경은 그들의 시즌 3가 될 것인가? 유연경은 즉시 배를 갈아탔다. 광해군이 아닌 영창대군으로. 그리고 늘 그랬듯 선조의 가려운 부분을 알아서 긁어주었다. 전하, 포인은 응당 적자승계의 원칙을 따르셔야 하옵니다. 영창대군을 세자로 책봉하시옵소서. 듣고 싶은 말이었지만 선조는 한번 뻗대어 보았다. 이미 광해가 세자인데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명나라가 반대하고 있지 않사옵니까? 명에서 승인하지 않았으니 광해군은 완전한 세자가 아니었사옵니다. 허니 영창대군을 세자로 삼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사옵니다. 어린 영창대군이 그 무거운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전하께서 이렇게 강경하신데 무엇이 문제겠사옵니까? 또한 신이 전하와 영창대군의 힘이 될 것이옵니다. 선조는 크게 기뻐했다. 유연경은 즉시 세력을 끌어모아 힘을 키웠다. 이른바 유당이었다. 광해군 입장에서 유연경이 얼마나 괘씸하게 보였을까? 왕이 되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유연경이 영창대군의 줄에 서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계산으로는 선조가 갑자기 쓰러지지 않는 한 적자인 영창대군이 보위를 이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그런 과감한 줄서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선조가 쓰러졌다. 신하들은 난리가 났다. 가장 놀란 사람은 역시 유연경이었다. 어찌 된 일인가? 한기가 드신 것 같사옵니다. 어떻게 일어나실 수는 있겠는가? 어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유연경이 영창대군을 지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선조가 건강하다는 전제였었다. 그런데 영창대군 나이 겨우 2살에 선조가 쓰러졌다. 유연경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얼마 후 선조는 겨우 정신이 들었지만 아무래도 다시 일어나지는 못할 것 같았다. 선조는 비만기를 내렸다. 과인의 정신은 호남하고 신병이 더욱 침중하다. 이러한데도 왕위에 그대로 있을 수 있겠는가? 세자 나이가 장성하였으니 고사에 의해 전의해야 할 것이다. 만일 전의가 어렵다면 섭정하는 것도 가하다. 선조도 쓰러진 후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에도 필사적으로 계산을 해보았을 것이다. 영창대군을 세자로 삼고 이대로 죽는다면 이후 조선 왕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답은 뻔하였다. 영창대군은 결국 제2의 이방서 혹은 단종이 될 것임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광해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비만기를 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유연경은 물러설 수 없었다. 이대로 광해군이 보위를 잇는다면 그는 물론 그의 가문이 도둑날 것이 뻔하였다. 유연경은 세력의 힘을 모아 격렬하게 반대하였다. 아니되옵니다. 섭정의 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졌다. 그런데 오늘 내일 하던 선조가 벌떡 일어났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유연경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죽다 살아난 것은 선조뿐 아니라 유연경과 그의 가문이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대부파의 수장 정인홍이 유연경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 왕이 위독할 때 세자에게 전의하려는 뜻을 막은 것은 불충이라는 논리의 탄핵이었다. 유연경도 즉시 해명 상소를 올렸다. 선조는 유연경의 손을 들어주었다. 오히려 정인홍을 귀양 보내기까지 하였다. 명백한 대북파의 패배였고 광해군의 패배였다. 대북파를 꺾었으니 이제 영창대군이 보위를 잇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였다. 그 시간 동안 광해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판세는 그렇게 다시 뒤집어졌다. 하지만 1608년 2월 1일 선조가 찹쌀밥을 먹은 후 방에서 나오다 또 쓰러졌다. 광해군은 걱정으로 울먹이며 어이로 하여금 들어가 진찰케 하였는데 어이가 나와서 말했다.
일이 이미 어쩔 수 없게 되었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손쓸 시간도 없이 선조는 그날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57세였다. 광해군은 머리를 풀어헤치며 밤낮으로 통곡하였다. 그러다 광해마저 쓰러지지 않을까 신료들이 걱정할 정도였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잖아. 뭐가? 정정하시던 전하께서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실 수가 있나? 글쎄, 최근에 너무 무리하셔서 그런 것이 아닐까? 아니야, 뭔가 있어. 전하께서 쓰러지시기 전 찹쌀밥을 드셨다고 했지. 누군가 그 밥에 독을 넣은 것이 아닐까? 어허, 이 사람 큰일 날 소리를 하는구만. 누가 독을 넣었단 것이야? 누구긴 누구겠나. 전하께서 떠나시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이겠지. 선조의 죽음에는 이러한 음모론까지 퍼지고 있었다. 어쨌든 왕이 죽었으니 임모왕후는 그 즉시 광해의 환심을 사야 했다. 어린 영창대군과 자신이 살 길은 그것뿐이었다. 임모왕후는 대신들에게 서둘러 광해군의 즉위식을 준비할 것을 명하였다. 광해군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대신들은 우르르 달려가 광해군에게 엎드려 청하였다. 어서 즉위식을 치르고 보위를 이으시옵소서. 그동안 산전수전 다 겪은 광해군이었다. 그 청을 덥석 받아들일 아마추어가 아니었다. 내 눈물이 아직 마르지도 않았는데 세상 천지 이렇게 급박하게 즉위한 경우가 어디 있단 말이오. 전란이 끝난 후 농토는 황폐해지고 백성들은 살 집을 잃어 유랑생활을 하고 있사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어찌 용상을 잠시라도 비워둘 수 있겠나이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광해군은 거부하고 대신들은 다시 청하고, 그렇게 신랑이가 몇 번 오고 가서야 광해군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즉위식을 치르고 보위에 올랐다. 임진왜란에서 정통성 문제까지 참 힘들고 힘든 세월을 견디며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결국 광해군은 조선 제15대 임금이 되었다. 그의 나이 이제 34세, 창창한 나이에 앞으로 하고 싶은 일도 참 많았다. 가장 떨고 있는 자는 역시 유영경이었다. 광해군은 어떤 선택을 할까?